기록에 의하면 사마이의 관상이 아주 독특했다고 그래요. 관상학에서는 사마이의 이런 관상을 난고상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일본어 같은데 난고상. 무슨 뜻이에요? 난고상? 난고상이란 말은 낭은 일이 낭자, 일이 돌아볼 곳. 이리가 돌아보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이리가 뒤를 돌아보는 듯한 모습을 닮은 관상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되지? 가능한가? 절대 안 되지. 너 120도 되는 것 같아. 근데 눈알이 다 돌아갔어. 눈알이 다 돌아갔어. 잠깐만 돌려줘요. 난고상이네, 난고상. 너무 신기. 난고상이야. 네, 이리는 이렇게 주변을 잘 살필 수 있어서 조심성도 많고 또 매우 신중한 성격을 가졌다고 그래요. 어머. 깜짝이야. 아우. 미안해. 어머. 깜짝이야. 아우. 미안해. 어머. 아니 무슨 진짜 미안해. 내가 지금 그걸 느꼈어. 몸은 저쪽을 향하고 있는데 시선을 뒤를 돌린 거니까 예. 자기가 향한 방향이랑 생각이 다른 거야. 맞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리를 닮은 난고상은 겉과 속이 다르고 주인을 배신하는 역적, 역모의 상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는 그러면 거죠. 맞았네.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조조는 이 난고상을 가진 사마이가 자신을 배신할까 봐 항상 의심하고 경계했어요. 근데 백지영 씨, 네. 이 사마이에게 이 난고상만큼 또 남다른 특징이 있다면서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씨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풍채가 엄청 좋았대요. 그래서 사마이 할아버지하고 사마이 동생이 키가 거의 한 190cm가 된다는 그 시대에? 네, 200년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마이도 그렇게 풍채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교수님, 그 조조는 마음에 안 드는 부하들 또 내치고 막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좀 관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찍혔으니까 사마이도 좀 겁이 났겠어요. 맞습니다. 예. 사마이는 조조에게 이제 언제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이는 조조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충성. 그러니까 완전 180도 돌려가지고 진짜 약간 이렇게 완전 충성. 걸을 때도 조조만 보고 걷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난 너만 바라봐 하면서. 사마이는 계속 조조의 눈치를 보고 조조가 하는 말에는 절대 토를 달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조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상도 못 해본 일까지 하는데 바로 마부처럼 말이나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직접 사마이가 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인재로 촉망받았던 명문가 출신 사마이한테 그런 일들은 상당히 굴욕적인 일이었겠죠. 하지만 사마이는 군말 없이 낮에는 열심히 가축도 관리하고 또 밤을 새서 문서 작업도 했다고 해요. 근데 조조 시선에서 이게 진짜 이상할 텐데. 시키는 건 다 한다는 얘기야. 똑똑한 사람이 그걸 의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완전히 풀게 한 거네요. 네, 이렇게 눈치를 잘 살핀 덕에 조조는 조금이나마 사마이에 대한 경계를 풀 수 있었던 거죠. 이후 조조는 자신의 세력을 더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16년 조조는 스스로 위나라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을 이제 행사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사마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조조의 부하로서 조금씩 자신의 역량을 더욱더 드러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시기 사마이가 내세운 자신의 첫 번째 생존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끝까지 참고 참는 거였어요. 맞아. 우선 당시 상황을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지도를 보시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고 여기 한중이라는 땅이 지금 보이시죠? 위랑 촉의 딱 가운데 있네요.
네, 이 한중이라는 지역은 총나라의 이제 북쪽 방어선 역할을 하는 곳으로 유비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촉이 북쪽으로 진격을 할 때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했죠. 그런데 유비가 없는 틈을 타서 쳐들어온 조조가 한중 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유비는 급하게 한중을 방어하러 급히 돌아오게 됐어요. 하지만 유비가 한중에 도착하기까지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눈치 빠른 사마이는 조조에게 한 가지 건의를 했는데 뭐였을까요? 사마이가 바로 기세를 몰아 아예 총나라까지 진격하자고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예 밀고 들어가자고. 네, 이 기회를 놓치면 유비의 세력이 커지게 될 거고 또 이 이후에는 유비를 잡기가 훨씬 힘들어질 거라고 조조를 설득했어요. 그 이 말을 들은 조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세를 몰아서 그 입 다물라 안 하고. 조조는 이미 한중을 얻었는데 촉까지 침략하는 건 과욕이라면서 거절했어요. 이때 조조의 나이는 이미 60살이 넘게 됐거든요. 당시에 평균 수명도 짧고 또 워낙 전쟁과 기근이 많아서 60이 넘었다는 건 굉장히 오래 장수한 편이었죠. 조조의 이런 결정을 들은 사마이는 군말 없이 받아들였는데 속으로는 조조도 이제 늙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우작평 씨, 만약 조조가 사마이의 말을 들었다면 좀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겠죠? 만약에 조조가 사마이 말을 들었었더라면 유비 세력이 더 커지지도 못했을 거고 한중왕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조조가 삼국 통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삼국지는 훨씬 짧아졌겠죠. 아니 그럼 교수님 조조가 나이도 이제 많이 먹고 뭔가 예전 같지 않으면 눈치 보지 말고 할 말 좀 막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마이는 자기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이 조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참고 또 참았던 거죠. 진짜 인내심이 강하네요. 그럼 7년을 그 관절염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들 못하겠어. 네, 그런데 사실 사마이의 이런 행동은 사실 우리가 난세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좀 답답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을 못해? 가만히 되짚어보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영웅들은 위기에 빠지거나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대부분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마이는 일단은 참고 또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역시 신중하다. 이 시대에서 참는다는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